세 번째로 토양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시비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퇴비를 많이 주고 비료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게 되냐? 그게 되냐? 그러면 많이 넣고 하고 되면은 뭐 우리가 자 5월 달에 정식하는데 4월 달에 밭을 만들자요. 그죠? 그러면 4월 달에 넣었던 비료가 퇴비가 5월 달, 6월 달, 7월 달. 우리가 이제 7월 말에 수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양이 바란스가 안 틀어지면서 7월 말, 7월 25일 정도 되면은 떨어져 줘야 돼요. 양분이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러면 퇴비라든가 이 속에 있던 양분이 떨어져 주고 그렇게 잘 맞추면 우리가 추비를 줄 필요가 없죠. 추비를 줄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 바란스를 우리가 이게 기후적인 요건이나 이 환경 요건들, 그 다음에 수분의 요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바란스가 깨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 땅 속에 과연 얼마만큼 우리가 기비를 주기 전에, 퇴비라든가 비료를 주기 전에 토양 분석을 통해서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퇴비와 비료를 넣어줘야 된다. 그렇게 해도 그런 과정에서 바란스가 틀어질 수는 있다. 근데 그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내 마음대로 집어넣고 해가지고 잘 되면은 되지만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토양 검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 토양 분석을 하면은 처음에 얘기해 보면 pH, 산도, 유기물, 유해,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전기 전도도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pH도 좀 적정보다 좀 높죠. 인산도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 마그네슘도 좀 많이 들어있고 전기 전도도는 그래도 1.4로 좀 낮는데 여기는 pH가 낮고 여기는 전기 전도가 좀 높고 인산도 여기도 좀 많고 이게 분석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 분석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은 질소질 비료는 요소나 유한 중에서 몇 킬로씩을 줘라. 인산질 비료는 어떻게 줘라. 가리질 비료는 어떻게 줘라. 퇴비는 자 우분을 줄 때는 2kg수를 주고 돈분을 줄 때는 2kg수를 주고 개분을 줬을 때는 이만큼의 양분을 줘라. 그 다음에 이제 pH에 따라서 소속회라든가 고토석회를 얼마나 줘야 되냐. 여기는 뭐 특별히 소속회를 pH가 높기 때문에 소속회를 주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퇴비라든가 비료량을 조절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산도는 pH라고 하죠. pH가 7이면 중성, 7 이하면 산성, 7 이상이면 알칼리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따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기물, 토양의 유기물은 뭐냐? 유기물들은 보비력, 보수력을 좋게 해주고 미생물 활동을 좋게 해주고 토양 양분의 과양원을 촉진시킨다.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인산은 아까 봤으면 개화 결실이 부족하면 개화 결실이 늦어지고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인산의 역할 중에서 꽃을 피우고 수정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가리는 자, 잎 식물초 속에서 전분이나 아까 포도당이죠. 단백질, 아미노산 등의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이들을 이동, 축적에 관한 작용을 한다. 뭐 이파리도 이동을 시키고 과일로도 이동을 시키고 뿌리로도 이동시키고 해서 그러한 생육 활동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다음에 석회는 칼슘이죠. 칼슘이에요. pH가 낮았을 때 pH를 올려주는 산성 토양을 개량하는 데 쓰고 뿌리 밝은 촉진과 미생물 번식 촉진, 유기물 분해 촉진, 중금속 흡수억제, 떼알 구조화를 시키는 데 큰 작용을 하는 게 이 석회가 하는 역할이다. 칼슘이. 그다음 그것도 마그네슘이죠. 마그네슘. 인산의 이동을 좀 도와주고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 전도는 내 땅 속에 비료가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냐. 이 시가 그 숫자에 따라서 얼마나 축적이 되어 있냐가 측정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pH가 아까 수박 같은 경우 6.0에서 6.5 요 상태에 있을 때가 요 상태 이 라인이죠. 이 라인에 pH가 맞아져야 질소, 인산, 가리, 황, 칼슘, 마그네슘, 철, 망간, 붕소, 구리, 아연, 몰리브덴 이러한 성분들이 다 골고루 흡수를 잘한다 이 말이야. 내가 땅에다 넣어줬던 것들 그런 성분들을 골고루
편식을 하지 않고 골고루 잘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pH가 낮아진다. 6.0, 5.0으로 낮아진다. 낮아지면 요거 좁아진다는 거는 흡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좁아진다는 건 흡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인산 흡수가 떨어져요. 인산이. pH가 낮으면 인산 흡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칼슘이 떨어지고, 마그네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몰리브덴도 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인산, 아까 개화결실, 뿌리를 내리고 개화결실 하는데 필요한 인산이 흡수가 안 돼요. pH가 낮아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무름병을 유발하는 칼슘이 흡수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광합성을 촉진시켜주는 마그네슘 흡수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pH가 높으면 어쩌냐? 이거 높으면 7.0 이상, 7.5 이상이 됐어요. 그러면 얇아지는 게 뭐예요? 붕소가 흡수가 안 돼요. 붕소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은 그 다음에 구리와 와이어 요것이 많이 좁아졌죠? 요것들이 흡수가 안 되고, 그 다음 또 높아도 인산도 또 흡수가 좀 떨어져요. 인산도 흡수가 떨어져요. 그래서 적정 pH를 맞춰야 돼요. 낮으면은 석회를 넣고, 높으면은 황 제품을 넣어가지고 pH를, 우리가 원하는 pH를 맞춰줘야 된다. 맞춰주게 되면은 이러한 성분들을 골고루 잘 흡수를 해야 이파도 잘 크고, 꽃도 잘 피고, 과일도 잘 키울 바란스를 잘 맞춰줄 수가 있다. 그래서 pH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pH 6.5일 때가 이 뿌리 생장이 굉장히 다른 인산 성분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골고루 잘 흡수를 하기 때문에 뿌리 발근이 촉진이 되는 거고,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뿌리의 이 활력이 떨어져서 뿌리의 양이 적어진다. 깊게 지끈 내리는 것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H에 따라서 뿌리의 발근도 이렇게 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연작정이 이씨가 높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씨가 높다는 건 내 땅 속에 비료기가 너무 많다 이거야. 비료기가 너무 많아요. 비료기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삼투압 현상은 물을 이동을 시킨데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동을 시켜. 높은 데로 이동을 시켜. 그러면 이 연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씨가 안 높으면은 이 뿌리를 통해서 물이 이렇게, 요 위에가 당도가 더 높습니다. 당이 더 높아요. 요 뿌리 부분보다 위에가 당이 높아. 그럼 물은 당이 높은 데로 이동이 돼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파리 증산작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 근데 이씨가 높아요. 여기가 농도가 높아져 버렸어요. 고농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물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이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높은 쪽으로. 그래서 이파리에 있는 수분이 오히려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많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아까 무작정 탭이라든가 비료를 많이 넣어버리면 이씨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씨가 높아지면 초반에는 상관이 없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씨가 안 떨어지고 부숙이 잘 돼가지고 먹으면서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안 돼버리면 이씨가 높아져요. 그러면 수확기 때 이 비대가 되면서 뿌리에서 물이 올라와서 이 정상적으로 과비대를 시켜야 되는데 수확기 다 가서 오히려 역현상이 나와버리는 거죠. 잎에 있던 수분이 오히려 뿌리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파리가 약해지고 갑자기 급성 시드름이 오고 해서 시들어서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토양 검정을 해서 내 땅 속에 이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비료양이 얼마나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토양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염류 농도가 높다 이 말이에요. 높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담수에 의해서 제염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벼라든가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을 심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볏짚이라든가 산야초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객토라든가 깊이가리를 해가지고 안에 있는 비료 성분들을 밖으로 많이 빼줘야만이 이씨가 낮아져야 나중에 작물을 심었을 때 수확기에 가서 그러한 시드름병이라든가 갑자기 이파리가 사그라드는 이런 증상을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양 개량을 해야 된다. 특히나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많아요. 하우스. 노지는 그래도 비도 맞고 눈도 오고 깊이 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덜 하지만 하우스는 비를 못 맞추잖아요. 계속 그게 쌓이고 그걸 다 소화를 시켜줘야 되냐. 땅 속에 있는 비료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못 시키니까 자꾸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잘 크지만 나중에 가서 과도 커지지도 않고 급성 시드름이 오는 그런 부분들이 심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토양 개량을 해 주셔야 된다. 저런 방법으로.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씨가 높으면 높을수록 농도 장애 위험이 있다. 낮으면은 표준 12량을 해줘도 되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거는 이제 시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1.16이 나오면 1.8이 나오면은 무시비에 신경을 해라. 예. 그래서 토양 검정을 했을 때 요 EC가 내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